오늘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예, 코로나가 벌써 물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저는 이전에는 코인 관련된 악성 코드를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공유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IoT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부분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IoT 관련된 부분에서 악성 코드나 아니면 해킹에 대한 방어 방안을 많은 부분 고민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디바이스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디바이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져다가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CV 중에, 그러니까 취약점 중에서 IoT와 관련된 취약점들 혹시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세상에 알려져 있는 CV가 한 20만 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IoT와 관련된 취약점이 4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만 5천 개의 취약점 중에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또 원격에서 점검 가능한지 분석하는 작업을 저희는 해오고 있습니다. 이 IoT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IoT 기기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 요즘 왜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블루투스는 음성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는 쪽에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핸즈프리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 쪽,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 블루투스가 제어 시스템 쪽에 사용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다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차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와 자율주차 시스템이 서로 통신할 때 모두 다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컨트롤은 대부분 블루투스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동안 RF를 이용하던 쪽에서 블루투스로 지금 전환해서 제어 시스템 쪽으로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블루투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루투스는 지금 현재 46억 개 정도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되는 게. 그리고 2022년 52억 개, 거의 세계 인구에 가까운 숫자의 디바이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IoT 디바이스가 다 블루투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으로 대부분 블루투스는 교연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표준이라는 건 항상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된 그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만은 P2P 형태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사용자가 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용자들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블루투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지금 현재는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포커스해서 관련된 해킹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대부분의 공격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중에 MITM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과 핸드폰을 연결하시는 핸즈프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차량한테는 내가 핸드폰이다, 핸드폰한테는 내가 차량이다 라고 해서 중간에 끼워서 이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공격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툴들입니다. 이 해킹 툴 중에 중간에 보시면 MITM 관련된 툴들이 보이시는데요. 특히 BLE는 MITM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M의 형태도 다양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툴들을 GitHub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프로토콜이나 디바이스 정도만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시면 훨씬 손쉽게 이런 부분들을 시연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해킹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가장 최근에 이슈됐던 게 샤오미 킥보드를 건널목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킥보드를 컨트롤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엑셀을 밟는 형태로 해서 사용자를 다치게 하는 그런 시연도 사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블루투스를 통해서 많은 해킹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인 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킹 시연은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기에 대한 해킹 시연을 리플레이 어택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도청기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해킹한다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소록 탈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에 기승을 부릴지 모를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고발합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면서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로 계산하신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카드를 긁는 순간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정보 사냥꾼 해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 사용하는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깔고 블루투스만 연결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자결제는 하루 평균 1,800만 건. 비싸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다 보니 최근에는 택배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입니다. 한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과 결제기 사이의 블루투스 통신을 해킹했습니다. 결제기에 금액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를 꽂는 순간 해커의 컴퓨터 화면에 신용카드 정보가 올라옵니다. 암호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신용카드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해킹한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시도해봤습니다. 결제기에 꽂은 실제 신용카드의 끝번호는 8317.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9292로 끝나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조금 전에 훔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제 정보가 해커한테 뺏겼기 때문에 해커가 악의적인 의도로 음식을 시킨다든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매장에 가가지고 대신 결제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해킹이 가능한 이유는 카드 정보를 실어 나르는 블루투스 통신이 편리한 만큼 보안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과 배달 결제기의 보안을 위해서는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배달 결제기는 이런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위장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해커의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는 이동식 결제기로 위장해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코드를 심을 필요도 없고 블루투스가 도달하는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배달 결제기는 모두 해킹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통화 중인 무선 이어폰을 공격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제품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2년 뒤에는 무려 50억 대가 넘는 제품에 블루투스 기술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블루투스로 컨트롤하는 시스템도 벌써 나와 있고요. 아직은 덜 부각이 돼 있을 뿐이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하지만 국내법에는 인증 절차 등 블루투스와 관련해 제조사가 지켜야 할 보안 기준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제기와 같은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는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기능을 꺼놓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네. 이제 먼저 신용카드 해킹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기에서 결제되는 정보를 노트북에서 가져오는 장면부터 먼저 시연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정보를 읽으면 그 카드 정보를 가져오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카드 결제 정보에 지금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내부에 블루투스 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리셋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을 다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퀴즈를 하나 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모습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프로토콜 상의 유효한 메시지를 선택 후 복사한 후 나중에 재전송하는 이런 정당한 사용자가 가장 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쪽 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잠시 손을 들고 계시면 저희 직원이 선물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용카드 체크기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디바이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먼저 다른 시험부터 저희 다음 시험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용카드 체크기 해킹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청하는 부분은 잠깐 디바이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을 도청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기는 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10여 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10여 종의 무선 이어폰들을 다 진행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 도청에 취약한 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무선 이어폰을 여러분들이 이제 끼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들으시다가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두고 설명을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어폰을 통해서 이게 보통 핸즈프리 역할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가 도달할 수 있는 블루투스 거리 내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 다 녹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마이크를 통해서 같이 설명이 됩니다. 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마이크를 통해서 같이 설명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마이크를 통해서 같이 설명이 됩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음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녹음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를 드리면 말씀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끝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블루투스 기기들이 워낙 많아서 간섭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가까이에서 진행을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같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채널을 너무 많은 디바이스가 사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많아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네. 아까 제가 녹음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PC에서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셨다시피 이어폰에서는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동작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이어폰에 바로 억세스해서 필요한 녹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덕분에 네,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체크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다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해킹 필요하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럴 건 겁니다. 아마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가져갈 수 있느냐, 사용자한테 허락을 얻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성이 가장 높은 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이땡 폰입니다. 자, 이 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원격에서 주소록을 가져올 수 있느냐,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실행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블루투스에 대한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블루투스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블루투스 세팅 화면입니다. 여기서 블루투스를 일단 켜보겠습니다. 네, 됐고 시작하시죠.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원격에서 아이폰에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어링을 맺을 것이냐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연락처와 즐겨찾기의 동기화를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다 허용해 보겠습니다. 페어링 허용, 그리고 연락처와 즐겨찾기를 공유할 것인가를 두 가지 다 허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면을 보여줄까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이 폰에 있는 연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락처 파일이 전체 디렉토리에 나와 있는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보이나요? 여기 있는 김 팀장의 연락처를 한번 보시죠. 예, 송 팀장님 연락처인가요? 자, 경영지원팀 팀장님의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실까요? 손가락으로. 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경영지원팀의 팀장님 연락처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보셨다시피 아이폰은 이렇게 두 번의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페어링을 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연락처를 공유할 거냐.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요청은, 이 자동차의 요청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끌 때마다 모든 연락처를 리플레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폰입니다. 아이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 과연 어느 정도 인증 절차를 거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지금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화면도 뜨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버튼도 아예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방금 주소록이 탈취되었습니다. 지금 탈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컴, 아웃커밍 모든 주소록 그리고 연락처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연결돼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소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군요. 자, 메시지를 놓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자, 연락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폰은 사용자 인증 그리고 주소록에 대한 획득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폰은 안드로이드 폰은 제조사의 블루투스 모듈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모든 폰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폰들이 페어링에 대한 동의 그리고 연락처에 대한 전송에 대한 동의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지금 방금 인커밍 된 내용이죠. 네. 인커밍 전화 내용에 대해서 남아있는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0267 어디 있죠? 예, 마지막 연락 내용에 대해서 네, 보시면 0267 이 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인커밍한 전화 내역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는 모든 연락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영상은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연이 워낙 저희가 어제부터 리허설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잘 되다가 역시 항상 시연은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블루투스에 대해 있어서 이런 공격들이 가능한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첫 번째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단 꺼두셔야 됩니다. 뭐 블루본 취약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블루투스를 일단 필요 없으실 때는 꺼두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런 블루투스 공격에 관한 패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S 패치를 항상 하셔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의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치에 올라가는 보안 솔루션 그리고 또 핸드폰에 올라가는 보안 솔루션들 블루투스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보안 솔루션을 탑재해서 사용하심으로써 블루투스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